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역력의 노화 그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면역 체계에 대해서 면역 체계의 방어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 면역 체계를 혼선을 갖게 만든다든지 또는 그렇게 됨으로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의 기능이 노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고령자는 새로운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령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한다고 하면은 면역력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로서는 먼저 집중력이 저하되고 또는 무기력해지고 두통이 증상이 가끔씩 나타나고 또 불면증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약 90% 이상이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본래 그런 저체온을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것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온이 떨어지고 아까와 같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은 각종 질병과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건강 문제는 무엇이냐 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면역력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역 기능은 류마티즘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관련이 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그 암의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것도 다 무엇이냐면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 온 것입니다.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많이 쓰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은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면역 기능은 류마티즘이나 암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과잉 면역력을 정상 면역력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과잉 면역력이란 뭐냐? 다음에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면역력이 원래부터서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과잉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이 면역력이 과잉 상태가 될 때는 수평적인 저울이 한쪽이 올라가죠. 과잉 면역 쪽이 올라가게 돼요. 바로 이것은 많은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을 분명히
잘 알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을 감시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죽여야 그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없애야 되는 면역세포, 다시 말해서 이 면역세포를 NK세포라고 합니다. NK세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외부 침입자 대신에 내 몸의 정상 상태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박멸을 해야 되는데 내 몸에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노인의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알려진 것만 해도 약 1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아토피 모두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비염, 천식, 알레르기성 또는 결막염, 그 다음에 각종 알레르기 질환, 또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각종 암, 크론병, 또는 배양성 대장염, 루푸스병, 그 다음에 건선, 백반증,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증, 이런 섬유 근육통, 지난번에 근육과 그 뼈를 얘기할 때 선유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 등 이런 대표적인 이런 질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여 종의 질환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무엇이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면역세포 원천지인 T임파구, 전에 강의할 때 내가 작년도 강의할 때 T임파구 얘기를 자세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T임파구가 이 T임파구는 면역세포를 생성시키는 곳입니다. T임파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건강 장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근거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든 사람은 T임파구의 기능이 실조 현상이 와요. 제가 이 잠시 강의를 할 때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생활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누차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와 같이 이 T임파구의 기능이 실조 현상을 부정적인 사고에 의해서 가장 많은 실조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85% 정도의 부정적인 사고를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없애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몸 안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질병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즉 시기, 질투, 분노, 화를 끓인다든지 증오, 또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두려움, 원망, 절망, 용서를 못한다든지 이런 등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지게 되면은 T임파구에 강력한 독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T임파구에 강력한 독소가 생겨요. 그러면 독소가 생겨서 우리 몸의 유해균이나 암세포들을 죽이는 대신에
그런 유해균이나 암세포를 죽여야 할 그 면역세포가 역으로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한 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이게 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은 거의 어디서 오냐? 면역력을 높이는 그 우리 생활상에서 과잉 상태가 올 때 이런 현상이 온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리라 하는 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면역력이 과잉 상태가 되면은 원래 면역력이 좀 부족했던 것보다도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질병이 그 몸에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질병이 생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질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한다. 그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 사고를 했을 때와 부정적 사고를 했을 때 감정에 어떠한 자가면역 질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으로 즐겁게 생활한다면은 면역세포의 원천지인 T임파구가 제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 치료를 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웃든지 웃게 되면은 바로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한 것과 같은 생체 리듬이 생겨서 바로 긍정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그 감정으로 이렇게 생체 리듬이 바꿔지고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을 억누르고 상위에 있게 되면은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 신체의 전체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한 경우에 이 T임파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간단한 예로 내가 웃음의 예를 들었습니다. 웃음 치료는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 몸의 질환을 치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게 돼. T임파구의 제 기능을 발휘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몸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 웃음 치료입니다.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에 빠져들게 되면은 부정적 사고와 감정의 예로 아까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증오, 두려움, 원망, 절망, 용서하지 못하는 사연 이런 것들이 되면은 T임파구의 기능이 실조 현상이에요. T임파구의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T임파구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 바로 이 몸에 그 T임파구의 기능이 소멸되어 버리고 실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생체 리듬을 원만하게 만들고 아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은 흥분했을 때 또는 무서웠을 때 내가 도망갈 것이냐 공격할 것이냐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어서 모든 몸의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 부교감신경은 몸 전체 이 뒤에 목, 뇌 바로 끝부터서 이 등뼈, 꼬리뼈까지
이로 뇌 기능이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교감 신경이 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데, 이런 부교감 신경이 제 기능을 못 발휘하고 실조 현상이 와버려. T임파구가 실조 현상이 와버리면은 부교감 신경이 실조 현상이 와버립니다. 실조 현상이 와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바로 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의 전체적인 기능이 다운되면서 이 무기력해지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은 아무 검사에 뭐 유의 내시경을 해봐도 유의 이상이 없고, 또 다른 부위를 진짜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왜요? 바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계의 실조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 T임파구의 실조 현상이 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주 가장 우리 이 건강에 뭐네뭐네도 노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면역력입니다. 그 면역력을 무조건 높인다고 자기가 어떤 운동을 지나치게 한다든지, 또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또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졌다든지, 또는 많은 생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면역력이 과잉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과잉 상태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T임파구 실조 현상이 오고, 특히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이 실조 현상이 오게 되면은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면서 몸의 질병이, 중요한 질병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 면역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력의 과잉 상태가 되지 않도록 평형을 유지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이 시간 면역기능의 노화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가운데 이 부분이 이 가슴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T임파구의 생산지 원천입니다. 원천인데, 이 T임파구가 겨드랑이 밑에가 중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 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머리 부분에 이쪽 부위에 생깁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쪽 부위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타구니 사이에 T임파구의 이 생산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대에 20-30%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에요. 벌써 이렇게 큰 것이 20-30% 정도의 크기가 줄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어집니까? 이 70% 이상이 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줄어져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T임파구를 세포를 만드는 가슴샘의 기능이 나이와 함께 이렇게 쇠퇴되기 때문에 면역력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여기서 하나만 이제 하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 림파구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들이 오는데, 집에서 텔레비를 볼 때도 좋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귀 위에, 여기도 생산지가 있습니다. 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압을 주는 것입니다. 지압을 주면은 T임파구 형성을 나이가 먹었어도 이렇게 많이 젊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팔을 들고 이
얇은 옷을 입고 입은 채 손으로 이렇게 팔을 든 채 이를 이렇게 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한 10번 이상 쳐줘요. 또 양쪽으로 쳐줘요.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배꼽 힐링이라 해서 이 장 부위를 이렇게 이 장 부위가 호르몬이 그 뇌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뇌에서 일부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서 이 어떤 호르몬들은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은 바로 장에서 90% 이상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튼튼해야 이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이 많이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몸을 배꼽 힐링이라 해서 이 배꼽이 있는 부분이 바로 신체의 궁궐이라고 합니다. 신체의 궁궐, 몸의 궁궐, 이 부위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다음에는 이 사타구니 쪽은 이렇게 사타구니 가까운 쪽에 바로 사타구니를 이렇게 압박을 해준 것도 좋습니다만은 바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운 쪽에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루에 두세 번씩 하는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가 보다 더 T임파구의 기능이 이렇게 해서 줄어지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가슴샘이 줄어지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을 가해주면은 그 기능이 T임파구의 기능이 살아나서 많은 면역세포를 생성시켜서 몸에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제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